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러닝화만 제대로 골라도 부상의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완주한다기보다는 버티는 사람이 완주를 하더라고요. 수영하는 도중에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서 내가 팔다리를 멈추면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력 하나만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완주를 했어요.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어떤 부위에 부상을 쉽게 입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부상을 막을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는 현질입니다. 장비를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아이 그거 뭐 그까짓 거나 야 수영 그냥 하면 돼 하지 마시고 장비 좋은 거, 이 웨슈트도 좀 괜찮은 거, 그 다음에 헬멧, 이 오픈워터 전용 물안경 이런 것들도 내 체형에 맞고 좋은 거를 사용하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부상 예방의 첫 번째, 장비입니다. 장비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도 있고, 반면에 좋지 않은 장비를 써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할 때 내 러닝화가 나랑 맞지 않았다. 그러면 뭐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아킬레스 건염이 생길 수도 있고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화 선택을 할 때 절대 현금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자전거 안장이라든가 이 높이가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고 뭐 슬개골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부상을 쉽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트, 웨슈트 아까 얘기했죠. 몸에 맞지 않는 슈트를 입게 되면 우리가 수영을 하고 움직일 때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전근개의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몸에 맞는 사이즈, 그리고 내 근육에 적당한 두께의 적당한 디자인의 슈트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 부위 과사용이 되면 이것 때문에 어깨에 염자가 생기고 회전근개가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도요, 러닝을 할 때 제가 러닝화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러닝화는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한 6개월 이상은 같은 거 신지 마세요. 신발 밑창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아서 이 쿠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쿠션이 약해지면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쿠션이 약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근육과 관절에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러닝화만 제대로 골라도 부상의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살 때요, 여러 켤레를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뛰거든요. 근데 신발 하나 가지고 계속 신는 것보다는 한 두세 개 사놓으시고 번갈아 신는 거예요. 그래야 이 쿠션이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시간을 주기 때문에 쿠션도 더 오래 쓸 수가 있고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 그래서 신발 한 개만 사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신발 있으면 여러 켤레 사세요. 그래서 번갈아 신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 기술이 좋아야 돼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독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나 혼자 연습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자세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누적된 피로가 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꼭 레슨 받으세요. 수영도 레슨 받고 자전거도 레슨 받고 러닝도 레슨 받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좋지 않을 때 막 무리해서 막 팔을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한강 수영을 하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한 15년쯤 전에 몇 개월 수영을 배우고 그러고선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디 놀러가서 수영장에서 그냥 잠깐 수영을 한 게 다지 저는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덜컥 한강 수영 300m를 하는데 되게 당황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요번에 참가를 하기 전에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레슨을 받았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수영을 했을 거예요. 내년에는 꼭 레슨 받고 1km 한강 수영 완주를 해볼게요. 사이클 같은 경우도 페달링을 하면서 고관절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꽤 있고요. 달리기도 뭐 보폭이 너무 크거나 땅에다가 발을 콱 디딜 때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레슨 받으세요. 세 번째, 회복이죠. 훈련하면서 피로가 누적됐을 때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안 자게 되면 우리 근육의 반응 속도, 신경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요. 호르몬도 불균형해지고요.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정신도 명료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누적이 되면 부상을 입는다는 거죠.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면 질이 좋지 않거나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동하다가 다칠 확률이 높대요. 유의미하게 높은 걸로 나왔어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졸 수치를 증가시키고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성분이거든요.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면 근육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상 위험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양질의 수면을 자는 게 좋습니다. 부상을 막는 방법 4번째, 영양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거는요, 연료예요. 우리 세포가 움직이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ATP의 공장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걔네들이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우리 근육이 ATP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공장에 연료가 없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름을 부어서 연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육만 영향을 받느냐? 뇌도 영향을 받아요. 뇌도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뇌가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뇌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경기 도중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꼭 드시고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되죠. 단백질 꼭 함께 드셔야 손상된 조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근육의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가동성을 올리고 가동성이 좋아지면 몸이 유연해지고 부상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주로 부상을 당하는 데가 엉덩이라든가 햄스트링 근육을 많이 다쳐요. 종아리 근육도 마찬가지로 달리다 보면 쥐가 잘 나는 부위고요. 이게 꼭 초보자만 그런 게 아니라 훈련량이 늘수록 이런 부상들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근력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부상을 당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훈련을 할 때 고강도 훈련을 함께 해서 근력을 늘려야 됩니다.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을 같이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훈련을 해 주셔야만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6번째, 나의 나이 그리고 나의 실력에 맞게 훈련 강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방송에서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 1위를 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대. 그거 똑같이 따라해야지? 그러다가 다치는 거죠. 나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1등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훈련하면 당연히 다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몸에 맞게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4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20대거든요. 그리고 20대 때 달리기 사이클 하던 그 기록을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도 다시 운동을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27살 때 10km 마라톤 나갔었는데 그때 연습 하나도 안 하고 10km를 51분인가 52분에 뛰었어요. 지금 저 52분에 뛰려면 저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달라졌어요. 한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령에 맞게 훈련 강도를 설정을 해야지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인데 나이가 많아요.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거 없죠. 고령이라고 못할 거 없죠. 하지만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근육량이 더 감소가 돼 있고 반응 속도도 저하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면서 뼈도 좀 약해져 있어요.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훈련 일정을 짜고 훈련 중간중간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스킬을 또 반드시 넣어줘야만 부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7번째, 정신력. 버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3종 경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 이거를 완주한다기보다는 버티는 사람이 완주를 하더라고요. 수영하는 도중에 너무너무 힘든데 정신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팔다리를 멈추면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력 하나만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완주를 했어요. 버티는 겁니다. 철인 3종 경기가 한 3시간 반 정도 경기를 하잖아요. 3시간 반 동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진짜 외로워요. 누구랑 뭐 대화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을 할 때 정신적인 피로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연석을 밟고 넘어진다든지 코스를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곳으로 코스를 가게 되면 그때 또 정신적인 데미지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훈련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대회와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력 굉장히 중요해요. 자, 8번째, 과도한 훈련.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도한 훈련을
막아야 돼요. 열심히 훈련을 했으면 그만큼 회복을 해야 돼요. 근육에 대한 부하가 만성적으로 허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내 운동 능력이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훈련 하지 마세요. 논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연속으로 하는 경우에 근육 피로도가 심해지고 부상을 당하기 쉽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훈련 좋지 않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좋은 장비를 쓰고, 두 번째, 레슨을 통해서 내 기술을 연마하고, 세 번째, 잠을 잘 자야 되고요. 네 번째, 좋은 음식을 먹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요. 다섯 번째, 내 실력과 나이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부분도 훈련을 해서 실제 대회와 흡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의 부상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상을 당하는 통계를 내보면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젊다고 해서 부상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40대, 50대, 60대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내년에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운동 즐기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